그러니까 지금은 안철수 사실은 대표가 당을 저렇게 바른정당하고 합치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개혁연대를 만드는 데 더 노력을 해줬어야 된다. 네. 우리 개혁입법이라든가 개헌의 문제라든가 이런 개헌의 이슈와 개혁입법을 위해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등 또 뭐 자유한국당에 뭐 개별적으로 있으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개혁연대를 만들어서 200석을 만들어서 어떻게 개헌 분권형 개헌으로 추진할 거냐. 또 지금 많은 법안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거냐. 이런 개혁연대로 나가주는데 머리를 싸매고 골몰해야 되는데 이 안철수 대표가 자기의 대권욕이라든가 또 아주 작은 내년 지방선거 욕심 때문에 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만약 안철수 대표가 중심을 딱 잡고 민주당과 함께 또 바른당의 일부 합리적인 사람들과 함께 개혁연대를 만들고 개헌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로 막 달려가게 되면 자유한국당 저 홍준표와 윤여의 그 싸움의 결과가 우리한테로 그대로 민심이 됐든 국회 내의 어떤 의석이 됐든 올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 지금 안철수 우리 대표가 참 어리석은 행위를 한 거죠, 지금. 지지율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80% 이렇게 막 고공행진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게 국민 눈높이라는 거거든요. 문재인 잘한다도 있을 거고 잘해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 인물을 저는 한번 봅니다. 하나는 안철수인데요. 개혁 돕자. 우리가 비록 당은 다르지만 개혁 돕자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힘을 합쳐주는 쪽으로 계속 국민의당의 활동들이 그렇게 갔다면 지금처럼 지지율이 안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일 거고 또 다른 형태로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유효회와 홍준표의 싸움에서 좀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근데 홍준표가 유효회를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했을 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좀 정치라는 게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국민에게 빚을 안기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한테는 내가 빚이 있어 할 정도의 뭔가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유효회 입장에서요. 좋다. 홍준표의 어떤 당 개혁을 위해서 나 당협위원장 안 되는 거 개의치 않겠다. 돕겠다라고 한마디 했으면 저는 유효회가 영웅되고 홍준표는 정말 속 좁은 이런 상태도 됐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대표적인 애가 의원님이시잖아요. 강기정, 정청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결인 거야. 반대의 결인데 열심히 지역구를 다져놨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컷오프를 시켜. 그러면은 유효회 같으니까 이제 막 오늘 보니까 인형 들고 나타나고 막 이상한 짓 해요. 약간 좀 혼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꾹 참잖아요. 당을 위해서 이게 10몇 년씩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국회의원 하지 마라고 당이 자르면은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근데 그걸 참잖아요. 이쪽 분들은. 특히나 우리 강기정 의원님 대단하신 건 나가면 무조건 당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도대체 청개구리처럼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문제는. 정치는 명분인데 국민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도우면서 개혁을 도우면서 분권형 개헌으로 갑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하고 했으면 정말 박수 받았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비슷한 경우가 2014년 전에 그러니까 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나서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안철수 후보가 당을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나갈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 대응하지 말고 안철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특히 선거법, 이 불합리한 선거법 개혁이라든가 개헌의 문제 또는 선거법 개혁 전국 추진본부, 투쟁본부 이런 걸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캠페인을 했다면 안철수 후보는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는 당시에 그런 국민적 요구인 선거법이나 이 정치개혁이나 개헌의 문제를 뒤로 하고 바로 당을 만들어서 그 지방선거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 지방선거 대응하다 안 되니까 김한길 대표하고 3월 1일 날 합당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안철수 후보는 또 한 번 망가지게 됐는데 어떻든 지금도 안철수 후보가 너무 정치를 애처럼 해가지고 이 국민들한테 명분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만 못 느끼는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네. 그러면서 그걸 모르니까 소멸해가는 과정 일처럼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사의 반전 같은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보낸 결과 민심은 다시 돌아오더라. 뭐 이런 거고. 뭐 그것도 있고 역시. 저는 늘 잘 쓰는 말로
역시 백마 타고 온 지도자는 없다. 갑자기 짠 나타난 지도자 없다. 고건이 그랬고 반기문이 그랬고 안철수가 그랬고 결국은 당에서 준비하고 커온 사람들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새가 날아든다에서 지금 고정 출연하시는 정치인분들 보면은 네. 열심히 뛰시고도 뭔가 불이익을 받고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억울한 분들 알아주는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최근에 강기정 의원님 지역구랑도 연관이 있는데 망월동묘요? 네. 5.18 이물리안 행진곡 재창 못하게 했던 바로 박승춘이고요. 박승춘은 박근혜 정권 때도 요소에서 바로 했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최장수 국가기관장이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가보훈처가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것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쭉 따라가 보니까 강기정 의원님하고 연관이더라고요. 이미 2013년에 박승춘의 그 대선 개입 증거 발견했다는 부분에서 추적 조사 같은 걸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많이 발견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말 13년 거쳐오면서 대선 이후에 크게 이제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러니까 군대에서 댓글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 보훈처를 중심으로 해서 DVD를 돌리고 교육시키고 안보 교육을 빙자해서 우리 정부를,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이런 일이 동시에 있었던 거죠. 간접 개입의 경우에 국가기관에서 돈 또는 자료를 제공해 동영상 교재 등을 만들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일명 국바렵이라고 하죠.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운동본부, 제향군인회, 성호회 등의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관련 동영상과 교재로 예비군, 초중등학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건입니다. 이 국바렵은 초대 회장이 박승춘 전 처장으로 박승춘 처장이 만든 단체로 알려졌지만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0년 1월 국바렵을 설립을 했고 청산시까지 자체 예산 63억 원을 투입해 임대료, 상근 직원 인건비, 강사료 등 거의 모든 재반 경비를 지원한 국정원 외곽 단체로 확인됐습니다. 결국은 국정원이긴 한데 불법 선거의 두 축 중에 어쩌면 또 다른 한 축의 핵심이 박승춘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국바렵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바렵을 만든 사람도 국정원이고 돈 된 사람도 국정원이고, 그래서 이 국바렵이라는 이상한 단체, 사이비 단체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DVD도 만듭니다. DVD는 주로 우리 김대중 정부의 핵볕 정책, 우리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사람을 좌경, 빨갱이로 몰아가는 이런 일들을 예비군 강연, 예비군 훈련장에서 강연, 테이블 만들어서 돌리고 여러 가지 교수들을 동원해서 특강을 하면서 초, 중, 고, 일반인, 예비군들 수도 없이 했던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건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고 박승춘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하여 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2013년 11월에 제가 박승춘을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기부 금품의 모집 취득 배포에 대한 법률 위반, 이걸로 네. 남부지검에 고발했으나 결과가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부터 2년 뒤 2015년 12월에 남부지검은 수사 하나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박승춘 보훈처장을 수사 의뢰했다고, 보훈처에서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주에요. 지난 검찰이 못한 수사를 지금의 검찰은 꼭 해달라. 자칫 이 검찰들은요, 같은 한 통속이어서 검찰이 대한민국을 이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서 지난 검찰이나 지금의 검찰이나 때로는 그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검찰에서 못한 일을 지금의 검찰에서 꼭 해다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결국 2011년에 박승춘이 보훈처장이 되고 나서 2016년까지 이명박과 박근혜를,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됩니까? 예. 취임식을 하고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보훈처가 이제 우리 피감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박승춘, 이제 MB정부 내내 박승춘하고 이 이물리안 행진곡을 재창하냐 마냐, 또 이 보훈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제가 지적을 하고 싸우고 그랬던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저는 이제, 박성춘 이제 물러나겠구나. 그래, 복도에서 이렇게 오길래 제가 반갑게 맞이했죠. 처장님 인제서야 물러날 준비하시고 오십니까? 인사하러 오십니까? 그리고 상임위에 앉았길래 제가 받은 선물, 그때 누가 동료원이 준 선물이 있었어요. 부채인데, 부채를 제가 주면서 잘 받으시고, 지금까지 했던 거 반성하시고 잘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면이, 그때 사진 다 찍혔어요. 이거 참 마음이 여리신 분. 그래서 떠난 줄 알았더니, 그로부터 4년 내내 보훈처장을 한 거예요. 사실 웬만한 자리는 대부분 정권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몇 개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 근데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 말을 그렇게 잘 듣고 국정원의 미션을 수행을 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가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장관도 작은 장관, 처장이 안 바꿨던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장기 국가기관장이었는데 7년 정도 2011년부터 16년까지니까 횟수로는 네. 7년이죠. 안 바뀐 이유가 뭐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에 국정원의 말을 잘 들으니까도 있겠지만 네. 뭔가 아까 이 범죄성으로만 보면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사람은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범죄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무기가 된 거지요. 음. 지금 아마 MB도 박근혜 그렇게 그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를 조사를 못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예. 거죠. 이제 또는 선거법 개혁 전국 추진본부, 투쟁본부 이런 걸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캠페인을 했다면 안철수 후보는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는 당시에 그런 국민적 요구인 선거법이나 이 정치개혁이나 개헌의 문제를 뒤로 하고 바로 당을 만들어서 그 지방선거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 지방선거 대응하다 안 되니까 김한길 대표하고 3월 1일 날 합당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안철수 후보는 또 한 번 망가지게 됐는데 어떻든 지금도 안철수 후보가 너무 정치를 애처럼 해가지고 이 국민들한테 명분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만 못 느끼는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네. 그러면서 그걸 모르니까 소멸해가는 과정일처럼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사의 반전 같은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보낸 결과 민심은 다시 돌아오죠. 안철수 대표가 중심을 딱 잡고 민주당과 함께 또 바른당의 일부 합리적인 사람들과 함께 개혁연대를 만들고 개헌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로 막 달려가게 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윤여의 그 싸움의 결과가 우리한테로 그대로 민심이 됐든 국회 내의 어떤 의석이 됐든 올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 지금 안철수 우리 대표가 참 어리석은 행위를 한 거죠, 지금. 지지율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80% 이렇게 막 고공행진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게 국민 눈높이라는 거거든요. 문재인 잘한다도 있을 거고 잘이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 인물을 저는 한번 봅니다. 하나는 안철수인데요. 개혁 돕자. 우리가 비록 당은 다르지만 개혁 돕자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힘을 합쳐주는 쪽으로 계속 국민의당의 활동들이 그렇게 갔다면 지금처럼 지지율이 안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철수 사실은 대표가 당을 저렇게 바른정당하고 합치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개혁연대를 만드는 데 더 노력을 해줬어야 된다. 네. 우리 개혁입법이라든가 개헌의 문제라든가 이런 개헌의 이슈와 개혁입법을 위해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등 또 뭐 자유한국당에 뭐 개별적으로 있으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개혁연대를 만들어서 200석을 만들어서 어떻게 개헌, 분권형 개헌으로 추진할 거냐. 또 지금 많은 법안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거냐. 이런 개혁연대로 나가주는데 머리를 싸매고 골몰해야 되는데 이 안철수 대표가 자기의 대권욕이라든가 또 아주 작은 내년 지방선거 욕심 때문에 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만약 안철수 10년씩이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국회의원 하지 마라고 당이 자르면은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근데 그걸 참잖아요, 이쪽 분들은. 특히나 우리 강균영 의원님이 대단하신 건 나가면 무조건 당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더디 청개구리처럼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문제는. 정치는 명분인데 국민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도우면서 개혁을 도우면서
분권형 개헌으로 갑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하고 했으면 정말 박수 받았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비슷한 경우가 2014년 전에, 그러니까 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나서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안철수 후보가 당을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나갈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 대응하지 말고 안철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특히 선거법, 이 불합리한 선거법 개혁이라든가 개헌의 문제. 네, 그게 첫 번째일 거고 또 다른 형태로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유효회와 홍준표의 싸움에서 좀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근데 홍준표가 유효회를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했을 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라는 게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국민에게 빚을 안기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한테는 내가 빚이 있어 할 정도의 뭔가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유효회 입장에서요. 좋다. 홍준표의 어떤 당 개혁을 위해서 나 당협위원장 안 되는 거 개의치 않겠다. 돕겠다라고 한마디 했으면 저는 유효회가 영웅되고 홍준표는 정말 속 좁은 이런 상태도 됐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대표적인 애가 의원님이시잖아요. 강기정, 정청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결인 거야. 반대의 결인데 열심히 지역구를 다져놨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컷오프를 시켜. 그러면은 유해 같으니까 이제 막 오늘 보니까 인형 들고 나타나고 막 이상한 듯 해요. 약간 좀 혼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꾹 참잖아요. 당을 위해서 이게